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각종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경제회담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포인트 자체가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경제 중에서도 바로 미래의 모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배터리 쪽, 또 이 반도체 쪽, 또 전기차, 이 세 개 꼭지가 모두 미래의 먹거리, 미래 모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미 간의 어떤 서로의 장점을 따는 시너지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경제 전쟁이 더 심화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치열한 승자 패자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에 투자할 것인가 중국에 투자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양다리 작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을 공략을 해서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갖고 미국 시장에서 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인정을 못 받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미국은 그만큼 자동차의 중심지면서 표준부터 기술의 시작점이 바로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얘기를 해서 중국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 성공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시장 자체는 전 세계 시장이 약 25%를 차지를 하고 있지만은 이 중국 자체가 일종의 이 공산주의 지도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민주사회에서의 어떤 이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하고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시장은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 단일 시장이지만은 별동대로 준비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중국 시장 자체는 크긴 크지만은 포기할 수는 없고 진행을 해야 되지만은 일반 글로벌 시장 개념하고는 좀 틀리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결정난다는 얘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에서 성공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초전이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추돌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중국이라는 데서는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성공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한 이유는 바로 그러한 주도권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신차 시장이 170만 대 내외의 그리 크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테스트 베드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동차도 4대 중에 3대를 수출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미국 시장이 그 시작점의 잣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미래 모빌리티라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데는 4조 4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내년 말쯤에 미국 알라바마 이 공장에서 아마 전기차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해서 내년 후반부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이 GMP를 활용을 해서 아이오닉 5라든지 또 제네시스 후속 모델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 자체가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세계 최고의 전기차 시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바이 아메리카를 선언하면서 자국 우선주의를 선언했다는 겁니다. 즉 미국에다 투자를 해서 50% 이상 자국산 부품을 쓰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 팔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4조 이상을 투자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제 의미 있는 투자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특히 화두가 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을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족 현상이. 그러나 그 이후에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아마 반복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서 각 지역 국가별로 차량용 반도체를 이미 전략물자로 바뀌면서 내재화를 선언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국에서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 그 MPU 같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차량용 반도체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다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반도체에 대한 한미 간의 어떤 정점을 찾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또 전기차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사 같은 경우 보면은 SK 이노베이션이 포드하고 제휴를 통해서 이 배터리 공동 생산에 대한 부분들 그림이 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이 GM하고 공장을 이미 짓고 있어서 내년 후반에는 아마 본격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미국의 자동차 1, 2위와 이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배터리 회사 1, 2위가 서로가 짝짓기를 했다는 거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미국에서 이제 피아트, 크라이슬러, 즉 크라이슬러가
누구하고 손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고 있는데, 지금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삼성 SDI만 미국 시장에 아직 공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모르죠, 또 앞으로.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작사와 국내의 대표적인 배터리 회사들이 모두 짝짓기를 통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 본격적으로 배터리 공급한다는 것은 세계 시장을 주도권을 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첫발이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미래 모빌리티,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의 중심이 되는 부분들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시너지를 낸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필두로 해서 상당히 중요한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하게 되면은 세계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거고, 또 세계 넘버 2 정도의 자동차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하게 되면 땅덩어리 좁고 시장 규모는 적고, 또 그렇다고 뭐 각종 소재라든지 아니면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아니라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결국은 몸뚱아리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발휘를 해서 세계 시장에 수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해외 시장의 개척, 특히 현지에다가 공장을 짓고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미래의 어떤 산업 구조가 국내에는 공장을 짓는 것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미래 먹거리를 국내 시장에서 확보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예를 들게 되면은 제네시스 같이 한 대 팔아서 수익 모델이 극대화되는 것들, 이런 모델들은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일반 대중 모델들은 현지의 입맛에 맞는 공장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하게 되면은 이 강성 노조의 이미지, 또 노동법이 경직되어 있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는 이 기업이 이 사업하기 전 비즈니스 플랜들이 정책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국내에서 고정비에 대한 것들이 워낙 자동차 분야는 생산직도 평균 연봉 자체가 워낙 높은 국가입니다. 그러면서도 고비용 저생산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네시스 같은 모델을 통해서 수익률이 지금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모델을 국내에 생산을 하고 일반 현지에는 대중 모델을 보급하는 이런 그림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세계 시장이 이 녹록치가 않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FTA를 강화를 해서 대한민국이 자유스럽게 자유 경쟁 체제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FTA를 통해서 진행하기보다도 도리어 자국 우선주의가 강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국에다 공장 짓고 자국에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라는 논리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겠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해외 시장 개척에 어려운 부분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은 그 나라를 설득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국내에서 만들어서 그 시장에 공급하는 가장 좋은 그림이 있지만은 그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투자는 안 하고 외국에서 수입만 해라는 논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 입장에서 보면은 그쪽에다가도 공장을 지어서 일부분 역할을 해줘야지만 주고받는 쉐어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는 국내에서 좀 더 완성차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자리매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은 1, 4분기에 제네시스 같은 모델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즉 제네시스는 100% 국내에서 생산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3배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제네시스를 통해서 수익 모델을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들였다는 뜻이에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아니 우리에다가 차를 수출해서 우리한테 벌어먹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가 무역 적자 구조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열심히 우리한테도 투자한다라는 논리를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또 브랜드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성공을 하면 다른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고받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특히 경제를 통해서 미국에다가 상당 금액을 투자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만큼 미래의 우리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거, 특히 미국이 세계 시장의 잣대라는 중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 단추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이런 정상회담 또 투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가장 급박한 문제 중에 하나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입니다. 이미 미국의 빅3를 비롯해서 차를 감산하면서
이미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신차의 가격이 7% 올라갔고 중고자동차는 15%가 올라갔어요. 왜곡된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 정부에서 상당히 고민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가 이미 전략물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가을까지 부족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백신 나눠쓰기와 마찬가지로 수요 공급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차량용 반도체를 해외에서 맡기기보다도 자국에서 핵심 부품들을 생산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한 달 전에도 이 경제회담 비슷하게 해서 삼성전자 또 대만의 TSMC 등 반도체 회사들을 다 모아서 여러 가지 압력을 가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한테 보내는 신호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30조 원 정도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빨리 행동에 옮겨라. 즉 액션 플랜을 빨리 계획을 삼아서 직접 빨리 투자를 하라 이런 신호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차량용 반도체를 지금까지 생산을 안 했는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도 괜찮으니까 차량용 반도체를 일정 부분 생산하라. 또 미국 공장에 생산하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미국에서 각종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세제 혜택 같은 걸 줌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투자하라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삼성전자의 투자는 미국의 오스틴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아마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국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어서 상당 부분을 미국의 자동차 업계에다가 차량용 반도체를 보급하는 부분들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삼성전자의 네덜란드 세계 1위의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회사인 NXP에 대한 인수 얘기가 나온 이유도 바로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파운드리를 통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고 싶은데 워낙 자동차 분야의 장벽이 높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NXP 같은 데를 인수하게 되면 세계 1위의 차량용 반도체를 인수한다는 효과도 생기고요. 또 NXP가 실제로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NXP를 인수를 하게 되면 미국에 투자하는 효과가 똑같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말씀드린 차량용 반도체에 진입하는 효과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의 NXP 인수 이런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이번에 전체 이 대한민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반을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는 바로 그러한 이 필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주로 현대기아차 알라바마 조지아 공장은 내연기관차 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전기차가 대두가 되면서 이미 내연기관차는 종식이 빨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미국 공장의 전기차 생산 라인이 꼭 필수적이라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거죠. 또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진행한 부분에 발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지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투자 금액이 8조 4천억이었죠. 아까 뭐 4조 4천억이나 잘못 얘기했는데 8조 4천억이죠. 통 투자 금액이 44조 원이고 그래서 8조 4천억을 통해서 내년 후반기에 현대차 공장이 알라바마 공장인데 생산 라인을 증대를 해서 라인 하나 정도는 전기차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고 혹시 증가를 하게 되면 라인을 더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진보라는 측면에서 특히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3년에서 4년 정도 기술이 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다가 지금 합작회사 모셔널이라는 이 회사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도 좀 더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UAM 같은 경우도 지금 본격적으로 태동이 돼서 아마 모빌리티 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선도적으로 지금 진입을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노조에서 반대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조는 생산 현장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포인트를 잡아서 산학에 대한 특히 노사 협의를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경영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경영은 경영자한테 맡겨야 된다는 논리죠. 그런 측면에서 노조가 직접 이번에 투자에 대한 것들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논리고 사실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노조는 말씀드린 대로 복지나 생산 현장에 대한 부분들 몫을 내야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성노조의 이미지가 상당히 크고 또 요구하는 사항 자체가 사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해외에서 국내에다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강성노조의 이미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은 이러한 노사 관계로 인해서 국내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회사가 없으면 노조도 없다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투자에 대한 노조의 어떤 반발에 대한 것들은 설득력도 떨어지고 문제점도 상당히 크다는 측면.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100% 미국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되는 서로의 상반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 노조의 어떤 반발에 대한 것들은 문제점이 있다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투자는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타이밍도 잘 맞췄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